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큐.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 국면이 이태원 클럽 사태에서 물류센터 등 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감염으로 이어져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앞으로의 2주가 생활방역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알려드린 후 수도권 지역에 발령된 17일간의 강도 높은 방역을 비롯한 시의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주 용인시에선 1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오늘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수지구 주민으로 현재 역학조사관이 동선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이 나오는 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확진자 한 분은 강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으로 28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했던 요양원 2관 건물 전체를 코호트 격리하고 환자와 시설 관련자 약 180여 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확진자 외에 5명이 추가로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민은 아니지만 기흥구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명으로 지난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는 해당 시설을 긴급 방역 후 2주간 폐쇄 조치했으며 접촉자로 분류된 교사, 원생 등 36명에 대해서는 당일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내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줄었지만 수도권 지역 내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내 건강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까지 17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시는 관내 285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7개 박물관 및 공연장, 17개 도서관, 33개 청소년 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14일까지 전면 중단했습니다. 다만 용인 자연휴양림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가족 단위의 소규모 방문객에게만 개방하고 단체나 행사성 목적의 방문객 출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2,993개소와 PC방 214개소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려 최대한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공고했으며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노래연습장 387개소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7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 놀이연습장 등 338개소는 이후에도 정부의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계속해서 적용될 방침입니다. 시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이들 시설의 행정명령 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시설이나 업소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는 6월 1일부터 경전철 이용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경전철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가급적 2주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면회, 외출에 대한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관리와 같은 예방적 조치에 특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집단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근무하지만 안전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을 위한 집합은 가능하나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고발, 구상권 청구 등 행정조치가 있을 계획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7일부터 운송 택배 시설을 포함한 물류창고 등 관내 105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5일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또한 결혼식장 8개소, 장례식장 10개소, 콜센터 4개소, 대형 유통시설 26개소, 기업형 슈퍼마켓 67개소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죄송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종사자 위생관리 여부, 금융공간 방역 실태 등, 공용공간 방역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점검을 통해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낮추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의 개학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0일 고3 학생들의 개학을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고1, 중2, 초3, 4학년이 등교를 시작하고 6월 8일에 이르러서야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관내 352개 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 교직원 13,780명에게 1인당 마스크 5장씩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당초 6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할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가장 취약한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14일까지 휴원을 연장토록 했습니다. 시는 관내 모든 학생들과 영유아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목회자 모임, 성경 모임, 성가대 활동 등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종교계는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영상 예배로 진행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현장 예배가 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험에서 안전해질 때까지는 각종 소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든 종교 행사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회적 연결성을 복원하려는 준비 단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피해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시는 지난 29일 마감된 전국 최초의 초중고 돌봄지원금 123억 원을 비롯해 재난기본소득 2,048억 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326억 원 등 4,497억 원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주 전통시장 매출 감소 폭이 직전주 대비 12%나 줄어들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큰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화폐인 용인 와이페이 역시 지난 2월 이후 849억 원가량이 충전됐는데 74%인 629억 원이 지역 내에서 쓰였습니다. 각종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70억 원이 증가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용인 아이페이로 받은 지원금을 모두 소진했더라도 추가로 충전해 소상공인을 살리는 착한 소비를 이어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도 상생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에 대한 재산세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대상자들께서는 꼭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점포주들이 상생문화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17일 개최 예정인 일자리 박람회에 관내 우수 기업들이 참가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박람회에선 생산, 제조를 비롯해 물류관리, 운전기사, 베이비시티 영업사무 등 다양한 분야별 36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주차관리나 단순 포장, 조리 보조 등 전문 기술이 없더라도 간단한 매뉴얼만 익히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련되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고용안전지원금이 1일부터 온라인 접수 중이오니 자격이 되시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철저한 예방만이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징검다리를 놓듯 이웃을 배려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코로나19를 대치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과 방역 시스템이 세계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아무도 열지 않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오라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뉴스에서 수도권의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들었습니다. 용인 자연휴양림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가능한가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모임이나 자기 가족이 아닌 분들하고 이렇게 와서 같이 묵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허용하는 것은 유일하게 평상시 함께 사시는 가족들이 오셨을 때 같이 입장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예, 박진호님 질의 내용인데요. 마스크 미착용 시 경련철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여튼 이건 의무 착용이기 때문에요. 거기 경전철 역사에도 이 마스크를 준비해 놓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거기서 구매해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진님 질인데요. 4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재난소득을 와이페이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상태가 계속 배송 시작으로 표시되고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이 끝났는데 재난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는 이제 와이페이로 온라인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와이페이로 신청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 동주민센터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거기에서 확인 후에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신청하시면 가능하다.
김은주님 질의 내용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자녀도 없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을 못했다고 하는데 신청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이 찾아가는 신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 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 접수를 해주시면 아마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 또 찾아가셔도 되고 일단 신고하시면 방문해서 선불카드 드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희님 질의 내용인데요. 5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기흥구 어린이집 선생님이 확진되었다는데 시에서는 방역 및 아이들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동선을 받자마자 거기 어린이집을 소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사 및 온생 41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6월 14일까지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을 할 계획이고 또 긴급 보육 시행을 만약 한다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는 되시겠지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완벽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천만다행으로 전부 다 음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님 질의 내용인데요. 이태용 클럽발 확진자가 인천 강사 쿠폰 물류센터 등으로 인턴 강사 쿠폰 물류센터 등으로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어 용인시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용인 지역에도 노출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 드라이브스루 검사 재개나 혹은 검사 역량을 증가시키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다행히도 우리 용인시는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이렇게 집단 감염원으로 되는 예상되는 지역에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다 음성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감당할 만한 통제할 만한 그런 수준에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건소와 또 기타 해서 7개소에 검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여정님 질의 내용인데요. 어머니가 용인에 손자 사시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딸입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건 가능합니다. 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에 기존에는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없었지만 5월 29일부터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니가 거주하신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어머니의 신분증과 딸 신분증, 이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을 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댓글로 또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